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소방 최지아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는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시험이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모두서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정말 전부 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정말 이제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재도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요. 이 소방 영어 시험의 어떤 트렌드하고 문제들의 유형 변화들을 제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이 야심차게 준비한 하프 테스트를 저 지아쌤이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프 테스트 문제풀이다 보니까요. 처음에 이제 접하시다 보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막 어렵다고 스스로에게 화내시고 막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열심히 문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들으시기 전에 문제 그 밑에 첨부가 되어 있는 문제 먼저 다운받아서 풀어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준비 딱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각 문제들의 이제 유형들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과적일지 제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 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저와 함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소방 영어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면 작년 하반기 문제부터 제가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은 너무 세분화하지는 않고요. 유형별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독해 유형이 절반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작년에 독해 10문제, 꽤 많이 나왔다. 어머, 이렇게 많이 나와? 뭐 생활 영어, 이제 대화죠. 우리가 이제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대화가 그래도 많이 나오던 그런 추세에서 벗어나가지고 확 한번 바뀌었어요. 독해로 쭉 올라가는 어떤 그런 유형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올해는 어떻게 나올까 봤더니 뭐 여전합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죠. 독해 문제가 하반기 문제까지도 12문제, 13문제 이런 식으로 절반 이상이 독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법 문제는 계속 비슷합니다. 2문제, 3문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어휘 문제도 비슷비슷하죠. 4문제, 5문제. 그리고 생활 영어 보이시죠? 이게 지금 공채 기준이에요. 뭐 특채는 조금 다르게 이제 비중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건 또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생활 영어는 보시면 이제 20문제 중에서 1문제 정도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나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풀게 될 하프 모의고사의 문제 비중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독해는 10문제 중에서 절반 딱 때려 넣었습니다. 5문제 풀 거예요. 이 정도 연습해줘야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법 2문제, 어휘 2문제, 생활 영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문제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저랑 풀 때마다 10문제씩 연습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보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문제를 풀어보고 오셨다라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자, 문법 문제하고 어휘 문제가 2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들이 그렇게 간단하고 짧지는 않아요. 막 지문 속에서 어법상 틀린 걸 고르시오. 이게 지금 내가 독해를 하는 거야? 아니면 어법 문제를 푸는 거야? 막 이런 게 헷갈릴 정도로 조금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를 조금 상향 조정한 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처음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금방 적응하게 되실 겁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문제 다 풀어보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비중으로 문제를 풀겠군이라는 거 아셨으면 자,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이렇게 흐름상 무관한 문제를 고르는 어떤 이런 유형들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지문이 길어서 되게 읽기 싫게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작정 그냥 때려박듯이 까만 건 종이요. 까만 건 종일 리가 없죠.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다. 막 이렇게 문제를 막 읽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자고요. 우선은 어떤 흐름을 맞춰줘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 쓰면 보일까요? 첫 번째, 일단 도입부죠. 첫 번째 부분, 도입부에서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중심 소재, 핵심부가 내용이 무엇인지, 주제 부분이 무엇인지 소재를 딱 확실하게 잡아 주신 다음에요. 자, 그런 걸로 글의 내용이 시작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하고 각 문장들이 얼만큼 관련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제 관련성이 얼만큼 있는가, 주제 내용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이 관련이 없는 문장에도 그 주제 문장에 나오는 핵심어가 반복이 된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 함정을 조심하도록 합니다. 무슨 함정이라고요? 관련이 없는, 흐름상 관련이 없는 문장인데도 그 어떤 핵심 단어가 반복이 됨으로써 왠지 이게 주제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함정을 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단어치기로 막 보는 게 아니라 내용 파악을 하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 읽어나가다가 원래 이거 조금 생뚱맞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문장이 딱히 그쵸? 발견이 되면 요거 무관한 문장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았으면 그거를 빼고, 자, 무관한 문장이 여기 이거 조금 상관없는 생뚱맞은 문장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빼고 그 앞에 나오던 내용하고 뒤에 나오던 내용이 이거를 뺀 다음에 내용의 흐름상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더 내용이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면은 확실하게 그 부분을 무관한 문장으로 잘 골라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가 중요합니까? 무슨 내용에 대한 글인 것인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도입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 이 어휘가 많이 부족하시죠? 네, 알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복화 먼저 보고 단어를 좀 먼저 확인해 보신 다음에 들어가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좀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좀 문제 푸는 게 쉽지 않겠어요? 자, 일단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많이 몰라 이러면 잠깐 화면을 멈춰놓고 요때 멈추세요. 내 얼굴 안 나올 때. 자, 멈추시고 그 다음에 이거 찍으신 다음에 자꾸 보세요. 찍어 놓으신 다음에 자주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culpture, 조각품이란 단어 나올 거고요. monumental, 일단은 monument 하게 되면 기념물인데 mental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형용사가 되는 거죠. 기념비적인, 뭐 역사적인. 우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성경, 뭐 성서 이런 게 바이블이잖아요. 그래서 biblical 하게 되면은 뭔가 성경 속의, 성서의 뭐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뭐가 또 어려울까? fountain, 분수도 나오고요. skyscraper, 이거 뭐 영화 제목도 이런 거 나오지 않았나요? 그 되게 유명한 액션 배우가 나와서 또 이제 찍었던 영화 같은데 이게 그거예요. 마천루, 높은 건물. 그리고 자, a life after death 하게 되면 사후 세계 얘기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인 거니까.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honor 같은 경우 볼까요? honor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honor 하게 되면 명사일 때는 영광, 뭐 명예, 영예 이런 의미가 되고요. 동사가 되게 되면은 누군가를 기리다, 뭐 혹은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다, 뭐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story죠. 또 나올 거예요. belief, 믿음이나 신념이라고 하는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구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from its beginnings until the present. 일단은 beginning하고 present가 연결되는 걸 보니까 거의 뭐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sculpture has been largely monumental 이래요. 일단 주어가 뭐예요? sculpture이 되겠군요. 물적인 혹은 역사적인 게 뭐라는 거죠? sculpture. 조각이나 조각품이 꽤 상당히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부사라고 하는데 부사 같은 경우는요 꼭 해석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형용사 뒤에 ly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는요 있으면 내용을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줘서 좋은 거기는 한데 뭐 모르는 단어야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쫄지 말고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같이 체크했었던 요 단어. 자,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그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sculpture, 조각품은요 상당히 뭔가 기념물적이고 역사적이어 왔대요 라는 얘기군요. 계속 읽어볼게요. 15세기에 자, monument는요 이번에는 요거 명사죠. 저건 형용사고 요건 명사입니다. 문장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기념물이 되겠습니까? Biblical heroes. 우리 또 히어로물 좋아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요. 이제 제가 어떤 구문들을 해석해 드리면서 자꾸만 보게 되실 텐데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 따라오는 명사는 같이 묶어줄 거야. 왜? 전치사는 혼자서는 못 와요. 내가 n이라고 쓴 거는 넌 명사의 이니셜로 n이라고 쓰면 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전치사하고 명사는 문장 안에서 함께 만나서 덩어리를 이루어요.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만나 덩어리를 이루어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지. 형용사나 부사와 같은 수식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식어는 뭐라고요? 있으면 되게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져서 좋기는 한데 뭐 모르겠으면은 넘어가도 괜찮고요. 일단은 자, 어떤 성경적인 히어로들을 이제 기념하는 기념물들, 이 동사 여기 있네. were built,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뭐 또 전치사고, 뭐 또 전치사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쵸?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문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전치사구와 전치사구가 계속 이어져서 문장이 길어지는 그런 문장 구조를 계속해서 보게 되실 거예요. 직독직해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해 나가는 연습을 여러분들 하시는 게 무척이나 매우 몹시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떤 이런 형용사구, 수식어구 같은 내용들을 묶어줄 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연습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런 것들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내가 새기는 느낌으로다가 연습 도와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그러한 기념물들이요. build는요. build는 짓다거든요. 근데 비동사 뒤에 be built로 나온 요거는 수동태 동사예요. build가 짓다라면 be built는 지어지다. 수동태는 이제 능동태가 뭔가를 주어가 하는 거라면 사실 기념물은 지가 지을 수 없잖아. 지어지는 거지. 그래서 수동태 동사로 연결이 되는 거다. 자, 일단은 1번하고 2번 두 문장의 흐름이 괜찮아요. 그쵸? 일단 스컬프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념물로서 그쵸? 기념물로서 지어졌고 뭐 이탈리안 도시들의 거리, 길 위에 많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20세기에 또 머니먼트가 연결 쭉쭉쭉 되는데 뭐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냥 쓱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문장 한번 보자고요. Great fountains. 위 전치사다. 가로 열어. Sculpture. 한번 끊고 center. 여기까지 어차피 전치사 명사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M이라고 수식어라고 좀 적어 놓도록 할게요. 제가 M이라고 매번 이렇게 전치사 명사 쓰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저거 수식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묶고 M 이렇게 쓰면 저거 수식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묶어주는 부분들을요 가지치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시면 직독직해하기, 지문 읽기 참 편할 겁니다. 자, 계속 보자고요. 되게 이제 뭐 훌륭한 멋진 fountains, 분수대 얘가 주어가 되겠죠. 스culpture를 가지고 있는 센터에서 그 중심부에 자, 그러한 분수대들은요 뭐래요? as commonplace. commonplace 같은 경우는 뭐 형용사도 될 수 있고 지금 여기서는 명사처럼 쓰인 거겠죠. 왜냐면 as 뒤에 온 거기 때문이죠. as commonplace 되게 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 흔한 것. 상당히 흔합니다. 역시나 스culpture를 품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요. 자, beside 이거 전치사입니다. 참고로. 전치사고요. 뭐뭐 옆에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뭐뭐 옆에. 동의어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10문제 하는데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리겠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나 오래 보면 좋지 뭐. 잘 보이죠? 글씨 잘 쓰죠? 자, 보이시죠? 자, beside. 뭐뭐 옆에. 같은 의미의 전치사로 뭐뭐 옆에 by, next to. 어머, next 혼자 쓰면 형용사야. to까지 같이 가야 전치사야. next, 뭐뭐 옆에. 자, 뭐 옆에 있는 분수대개 자, 어떤 현대적인 skyscrapers. 고층 건물들 옆에 as, they were. 봐봐요. they were 이렇게 주어 동사 있으니까 여기서의 as는 전치사 아니고 접속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전치사하고 접속사의 차이는 뭔가요? 전치사는 명사를 연결해. 근데 뒤에 동사가 오진 않아요. 그런데 접속사는 주어, 동사까지 연결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는 게 접속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s의 접속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 해석을 해봐야 as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as they were in the courts of old palaces. 자, 뭐 고궁 정도 되겠네요. 오래된 궁전에 이게 뭐 법정, 뭐 법원 이런 의미로 court 우리가 많이 쓰기는 하는데 굳이 여기서 쓴다면은 대궐 정도 되겠네요. 궁궐이나 대궐 안에 걔네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있듯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1, 2번의 흐름 속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도 역시나 중요한 장소에 스컬프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되게 멋있는 분수대들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Egyptian. 뭐 다른 단어죠? Egyptian의 sculpture. 또 sculpture이 나왔어요. 이집트의 조각상과 모든 Egyptian art. 이거 뭐 작품 정도로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여기까지가 A and B 함께 주어가 되겠어요. A and B 둘 다 주어가 되겠네요. 근데 Egyptian sculpture and or Egyptian art was보다는 were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두 가지를 같이 묶어가지고 주어로 가는 거니까요. 자, be based on 하게 되면은 on 이하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대요? 믿음.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대요. 이거 조금 생뚱맞은 거 느낌이 오세요? 지금까지는 스컬프처에 대한 어떤 그런 특징들, 그리고 어디서 사용이 되고 어디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Egyptian sculpture 하고요. Egyptian art는 사후 세계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사후 세계 너무 생뚱맞다 이거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관한 문장인데 그 문장 안에도 핵심어를 집어넣어서 단어치기로만 가다 보면 그거를 놓치기가 쉽상이게끔 그렇게 함정들을 판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유형인지 감이 오세요? 자, 여기까지 같이 읽어보니까요. 4번이 정답이 되겠다. 무관한 관련이 없는 문장은 정답 4번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자, 천천히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셨다면? 안 됐으면 한 번 더 들어요. 그리고 이해됐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휘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 글의 주제 문제군요.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실 여러분 주제 문제 하고요. 요지가 무엇인가 뭐 이거 하고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가장 뭐 일반적인 독해 유형 중에 하나이죠. 자, 이런 세 가지 유형 문제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문제 풀 때 우리가 접근하는 이제 순서는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 말고 좀 방법을 알고 들어가면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자, 우선은 첫 번째, 항상 첫 번째 문장 도입부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역시나 도입부, 초반부 있죠. 도입부를 통해서 어떤 핵심 어휘, 핵심 어구 글씨가 보이나요? 아이고. 자, 이렇게. 네. 자, 주제, 요지,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는 도입부에서 이제 어떤 소재를 파악해 두는 거예요. 아, 이 글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글이 되겠군. 이런 것들을 파악해 두라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쭉 읽어 나가시는데, 이걸 읽다가 보면요. 필자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주제 문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주제 문장이라든지 어떤 핵심적인 문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 우리는 그런 걸 개이득이라고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주제 문장이 있으면요. 그 한 문장을 찾아내서 그거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보기를 우리가 이제 보기 선택지 사지선다 중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이러면 뭐 얼마나 땡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주제 문장이 없으면 이때가 항상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텐데 주제 문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전반적으로 핵심적인 단어가 이 핵심 어휘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반복되는 어휘나 어떤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잘 체크해 두세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글의
글의 내용을 직접 요약을 해야 해요. 그리고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주제든 제목이든 요지든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문장이에요. 뭐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명사구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우리 문제를 풀 때 항상 이것도 답인 것 같은데 왜 3번만 답이 돼요? 4번은 왜 답이 안 돼요?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분명히 4번도 보기양의 그 지문 속에 분명히 언급이 된 부분이 있는 건데 왜 이거는 답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될 텐데 주제 문장이나 요지 문장 이런 것들은요. 너무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너무 분명히 언급이 된 건 맞지만 너무 세부적이야. 너무 한 포인트만 찝고 있어. 이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중요하게 여러분들 파악하고 접근해 주시면 조금 답찾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3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너무 세부적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인 그런 보기들은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는 건 문제 풀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한번 처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도입부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ancient times. 아이고야. 우리 단어 한번 보고 올까요? 주제로 알맞은 것은? 자, 쭉 확인해 보도록 하십니다. 어머, 난 처음 보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군. 이러면 잠깐 화면 멈춰놓고 뭐 캡처해 놓으세요. 그리고 자주자주 보세요.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ly 붙어서 요거 부사입니다. 그러나 ly를 띄면 tangible 하게 되면 요거는 유형의 만질 수 있는 뭐 그런 의미라서 명확한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tangible는 명확히, 뭐 분명하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measure, replace가 또 나왔네. 뭐 우리 왜 게임할 때 이거 레어템이야 막 이런 말 하지 않나요? 그렇죠? 메탈은 다일 거고 레어 메탈 그렇게 의미 하나하나 가져가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조금 낯설지 않나요? 머니처럼 비슷하게 생겼나? 아닌가요? 비슷한 의미예요. 자, monetary는 화폐의,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ancient, 방금 우리 읽었을 때 나왔던 단어죠. barter, 물물 교환, 물론 동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fiat money, 뭐죠 이거? 우리말로 봐도 어려워. 뭐 이런 말도 이런 단어도 등장을 해요. 자, fiat money 같은 경우는요, 법정 불안 지폐는 그냥 이제 더 이상 다른 걸로 더 교환되지 않고 그냥 이걸로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이 통용이 되는 그런 지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gradually 또 있고요. bits and bytes라는 표현이 나오는군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단위 표현이에요. bits and bytes, 되게 작은 단위. 그리고 instantly, 즉각 즉시. 뭐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대 시간에 고대 그 시대에는요. wealth라고 하는 명사가 그쵸 처음으로 나오는 명사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죠. 역시나 was 동사가 따라오고 있군요. 부유함 그 부. 자, 부는요 was, be, pp, and, pp, and가 이렇게 pp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등위 접속사. 그러하고 또한 그러하다.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pp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는 측정이 되고 교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tangibly, 명백하게 눈에 보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in things, 어떠한 것들로. 자, things를 설명해 주려고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따라 붙었어요. 자, 어떠한 것들일까요? could be touched, 그럴 줄 알았어. tangibly가 뭔가 만져지는 유형의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명백히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져지는 것들. 그런 것들로요. 이를테면 음식이나 토구나 아니면 어떤 그런 메탈, 귀중한 어떤 금속들이라든지 stones 이런 것들로 뭐 고대 시대에는요. 뭐 돈이 없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떤 부가 저런 걸로 측정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then 그 후에 사실 then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그때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 후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부사입니다. 중요한 건. 자, 그 후에 자, the barter system. 아까 봤죠? 물물 교환 시스템이요.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by 뭘로 대체가 되었다고 합니까? 코인으로요. 그리고 그 대체된 것은요, 여전히 실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Since they were pieces of rare metal. 자, 되게 희귀 금속으로 걔네들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자, 여기까지 보니까요, 처음에는 이러한 food tools 그리고 metals, stones 이런 것들에서 코인으로 진화했어요. 그죠? 코인에서 코인은 또 were followed by. 나 이 표현을 좀 체크하고 싶은데, 자, 우리 be followed by 요거 되게 어떻게 여기다가 정말 제가 빼곡하게 준비하군요. be 이거 여러분들 옆에 노트에다가 정리해 놓으세요. A, B followed by B 하게 되면은 A의 뒤를 B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A 다음에 B가 따라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자, 지금까지는 물물 교환 나왔다가 동전 얘기 나왔다가 동전 뒤를 fiat money 법정 불안 지폐. 뭐야 그거 뭔지 모르면 괜찮아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머니가 그 뒤를 잇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paper note 이렇게 또 친절할 수가. 그쵸? paper note가 바로 지폐라고 하는 단어가 되거든요. 지폐 있잖아요. 자, 지폐 value only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모두가 다 agree 모두가 다 뭐였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accept them.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흐름을 좀 보니까요. 도입부라고 하기에는 참 많이 읽었습니다. 자, 보니까 어때요? 핵심적인 어휘가 계속 뭔가 단어가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뭐 물물 교환에서 코인으로, 코인에서 paper note, 지폐로 계속 돈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돈이 어떤 이렇게 진화하는 그쵸?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저는 이쯤 되면 한번 보기를, 그쵸? 한번 보고 싶어요. 보고 가보자고요. history, 역사? 자, 이거 볼까요? 자, monetary exchange, 화폐의 돈의 어떤 역사.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development는 어떤 발전, 개발인 건데 paper currency. currency가 뭐죠? currency가 뭘까요? 이것도 돈을 의미하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currency, 통화라고 하는 의미가 돼서 근데 paper currency에 관련된 이야기만, 그거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paper notes가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의 development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이런 게 바로 너무 세부적이라는 거죠. 너무 세부적인 한 단어에 치우친 예시라는 거예요. 자, current problems. 자, 시스템의 어떤 화폐 시스템의 현재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일단 이거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advantages 같은 경우는 이점이나 장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엇에? 자, 아직 electronic monetary system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다. 조금 더 읽어야 되겠다. 그래도 어떤 보기들이 있는지는 파악을 했으니까요. 조금 더 읽어보면서 아예 옳다구나 그거구나 이렇게 딱 감이 오면 금방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electronic 바로 나오네. electronic monetary system은요. 점점 더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will transform A into B. A가 이제 B로 변형이 되다 이런 의미죠. 돈에서 even less tangible forms.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게 뭐야? 단어는 알겠는데 이 뭔 의미죠? even은 이렇게 less라고 하는 비교급을 강조해줘요. less는 more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less는 훨씬 덜 만져지는, 그쵸? 뭔가 보여지고 유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덜
유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만져질 수 없는 그러한 형태로 돈이 그런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크로니컬 일렉트로닉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를테면 폰뱅킹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전송 버튼 딱 누르면 띠링 하고 돈 딱 차감되고 상대방한테 띠링 하고 입금되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내용이 뒤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봤을 때 4번 일렉트로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하고 있지만 사실 얘도 너무 세부적인 한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걸 정답으로 넣기에는 더 어떤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포션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어떤 돈의 역사, 물물 교환 때부터 동전에서 지폐, 지폐에서 이제 일렉트로닉 시스템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역사가 가장 적절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어휘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자, 3번째 문제 역시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가 진짜 많죠. 독해 문제만 넘어가면 우리 속도가 숑숑숑 하고 나갈 텐데 독해 문제 조금 많습니다. 자, 힘을 내시고 좀 따라오세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머나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여러분 일치 불일치 문제는요. 첫 번째 기억해 주세요. 우선은요. 선택지를 먼저 볼 것. 자, 선택지 뭐가 문제일까요? 자, 선택지를 먼저 볼 것. 선택지를 1, 2, 3, 4번을 먼저 보시면서 선택지 속에 어떤 중요한 단어들 있죠. 그거를 저는 키워드라고 적어 놓을게요. 키워드를 먼저 파악해 두시는 거예요. 뭐 지역 이름이라든지 고유명사가 나온다거나 어떤 특정한 단어, 뭐 형용사 이런 게 나오면 그러한 단어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을 읽으시는 거예요. 지문을 읽어 나가시면서 요거 아까 내가 봤던 선택지 내용하고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보인다 하면은 비교해 가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지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뭐 하는 거다? 선택지하고 비교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비교하면서 정보가 일치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예요. 만약에 요 선택지 내용이 여기에 있네. 그러면은 그 선택지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나가는 거? 속어. 오답은 속어해 나가는 거예요. 자, 속어법을 한번 적용해 가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먼저 하라고 그랬죠? 선택지 먼저 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 B, C, D라고 했지만 1, 2, 3,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specific temperature conditions. 일단은 특정한 온도 상태, 온도 temperature이란 단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특정한 온도가 be required to make. be required to 동사는 to 이하하는데 동사하는데 요구되어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요구가 되어진다. make ice wine. ice wine.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셔봤나요? 어쨌든 간에 아이스 와인이 주제인가 봐요. 자, 아이스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온도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아이스 와인은요. 보세요. 아이스 와인이 주어이고요. used to be 해서 이게 동사가 되면요. 이거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 하곤 했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서 이게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과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한해서 이루어졌었던 어떤 사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used to be difficult.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 to come by. 자, difficult. North America에 오기에는 아이스 와인이 좀 어려웠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어려웠었다. 일단은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North America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체크하라는 거예요. 괜찮죠? 3번 가볼게요. shipping cost, 배송료. 우리 민감하잖아요, 배송료. 그렇죠? 무료 배송 사랑합니다. 어쨌든 간에 contribute라고 하는 것이요. contribute to 같이 외워주시면 참 좋겠어. contribute to 이하에 기여하다, 뭐 헌신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배송료가 무엇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high prices of ice wine.
여기서는 high prices 하고요. 배송료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난 체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4번에 North America was well known for. be well known for. 여기서요. well known은 동의어가 있으니 뭐예요? famous. 그래서 be famous for 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정리해 주시면서 North America는 유명했었다, 잘 알려져 있었다, for 이하로 high quality ice wine. 그런가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내용 파악을 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언급되는 거 뭐예요? 아이스 와인이에요. 그리고 또 North America죠. 뭐 배송료 이야기가 나오거나 혹은 high quality, 좋은 퀄리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용하고 선택지하고 보기 비교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속어법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와인이 주어 are becoming 되고 있잖아. 점점 더 점점 인기가 있어지고 있잖아. become 뒤에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고요. become 뒤에 얘가 사실 보어라고 하는데 주어의 상태 설명하는 겁니다. 아이스 와인이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대요. 어디에서? across North America. 참고로요. 이 across라고 하는 전치사가 a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서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area잖아요. 지역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을 건너서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 지역 전역에 걸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두 가지의 예문으로 기억하세요. a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서 across North America, North America 전역에 걸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점점 더 인기가 있어지고 있대요. 자, while 뒤에 보이시죠? 주어하고 동사 연결되는 거. 그런데 이 while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접속사이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어가 동사는 동안에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접의 의미가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요. 봐야 알아요.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아이스 와인은 have always 항상 been fashionable in Western Europe. 웨스턴 유럽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이 나왔어요. 웨스턴 유럽에서는 항상 어때였다는 거예요? fashionable, 유행을 하는 이란 의미가요. 우리 어휘를 안 봤네요. 일단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자, 웨스턴 유럽에서는 항상 유행을 했었던 반면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 반면 그들이 were hard, 어려웠었다는 거죠. to find in North America. North America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종종 ridiculously expensive. ridiculous는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비쌌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나 뭔가 좀 느낌이 와.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냥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이러면서 이렇게 넉넉히 읽으시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보니까 노스 아메리카가 또 언급이 되고 있고 웨스턴 유럽하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는 항상 유행했는데 웨스턴 유럽에서는 항상 유행했는데 반면 노스 아메리카에서는 비싸기도 하고 보기가 참 어려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아까 선택지 중에서 어디서 봤었던 거? 여기에 있네요. 여기. 괜찮아요? 자, 아이스 와인이요. 노스 아메리카까지 오기에는 좀 어려웠었다. 보기가 좀 어려웠었다. 있어요. 이 내용이 있군요. 있으면 신난다 정답 이러면 안 돼요. 아는 거 고르는 거야. 나 이런 거 실수해서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막 이렇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자, 2번은 지울 수 있겠습니다. 속어 일단 하나 했어. 얼마나 뿌듯해. 자, 이만큼 읽었는데 하나 속어 했어요. 계속 갑니다. 아이스 와인은 더 비싸다는 거야. More expensive than 비교 대상. Other types of wine. 다른 종류의 와인들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더. On account of. 여러분들도 네모 체크하시고 쓰세요. 뭐뭐 때문에. because of. 오케이? 자, temperature. 온도 때문에요. 명사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군요. Temperature requirements to make them. 걔네들을 만들기 위한 온도 조건 때문에. 온도? 잠깐만, 나 아까 또 온도 본 것 같은데? 잠깐만, 지문을 볼까요? 여기 있네, temperature. 자, 특정한 어떤 temperature condition이 만들려면 필요하다.
그래서 비싸다. 여기도 얘도 있어, 얘도 있어. 바로 다음 문장이 이제 술술 나오기 시작하네요. 두 개 제꼈어.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왜 그 온도 조건이 뭔데? 자, 포도가 must be left 봐요. 자, 원래 원형은 leave입니다. 뭐 떠나다라는 의미도 있고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얘가 무언가를 두다, 남겨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가 be left는 수동태 남겨져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on the vines, 포도나무에. 따지 말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포도들이. until, 뭐 할 때까지? the first fruit, 그러니까 설이야, 설이. 첫 번째 서리 때까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눈 맞기 전에 빨리빨리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After which they are harvested. 그 후에 be harvested. harvest가 수확하다. 그 다음에 수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서리를 맞고 그 다음에 수확이 된대요. 흥미롭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서리가 comes too late, 너무 늦게 오게 되면 그러면 grapes는 will turn, 이거 썩은, 그러니까 썩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쿠야. 너무 늦게 와버리면 포도가 썩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harvest는 will be lost.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못하는 거야 이제. 그때는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수확을 못하는 거지.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계속 온도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add to that the cost of shipping. 또 반가운 단어가 보이는군요. 배송료, 배송료. 와인의 배송료에도 추가한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rather expensive. 다소 비싸지게, 이거 다소라고 하는 부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ensive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배송료까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와인이 어떻게 되었어? 다소 비싸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배송료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배송료도 와인을 비싸게 만드는 high prices, 어떤 그 높은 요금에 한몫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4번에 대한 이야기를 꼭 찾겠어. 뭐 이런 투지를 불태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설명하느라고 아주 천천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효율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 선택지를 먼저 봐서 선택지 속에서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들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문을 들어가서 쭉 읽어가면서 요 단어 아까 어떠한 단어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중간이라도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요 내용이네 하면은 일단은 그 선택지는 지워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속어법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되게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진짜 이 아이스 와인은 정말 우연히 발견이 된 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영하 8도가 돼서 이제 이렇게 꽁꽁 얼었을 때 기계로도 못 딴대. 이렇게 손으로만 따야 되는 되게 정말 눈물겨운 어떤 그런 희생과 그런 노력이 필요한 와인인데 되게 맛있대요. 저도 먹어본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들어가는 길에 안 그래도 한 잔 먹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열공하고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대문 쭉 확인해 보시고요. 저랑 먼저 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갈게요. 자, on account of만 체크해 놓고 가면 되겠다. on account of, because of 하고 같아요. 자, 또 독해야. 힘들다. 여러분 좀 힘드시죠? 난 안 힘든데 여러분들 힘내세요. 자, 보기에 주어진 문장, 요 문장을 집어넣기에 적절한 위치를 찾으시오 라고 해서 조금 지문이 길이가 있나 보군요. 그래서 뒤까지 화면이 넘어가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삽입절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문제를 만나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는 것은 주어진 문장 속에서 이걸 먼저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진 문장 속에서 단서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단서는 어떤 게 단서인가요, 쌤? 어떤 게 단서냐면 연결어 있죠. 뭐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연결어하고 대명사, this나 that이라든지 he나 she, they 뭐 이러한 대명사들을 체크를 해두시는 거예요. 우선은 왜냐면 뭔가 연결어는 의미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연결어가 이끌 문장이 바로 앞에 있을 문장하고 어떤 식으로 의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될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명사. 아니 정말 생뚱맞게 갑자기 데이야? 갑자기 데이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데이가 만약에 있다면 그 데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분명히 그 앞에 있을 거거든. 그래서 자, 만약에 데이 같은 게 있으면 분명히 그 앞에 데이로 묶일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상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서를 잡으시고 두 번째, 글의 내용은 파악해야죠. 단어치기로만은 갈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한 단어 한 단어에 목숨 걸고 읽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은 해주셔야 되는데 하다가 왠지 이게 지금 이 흐름이 약간 논리적인 공백이나 약간 좀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는 것 같아. 이 갑자기 여기서 여기를 가려니까 좀 뭔가 이상해. 이러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논리적인 어떤 그런 공백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찾게 되면 적어볼까? 논리적인 공백이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이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집어넣는 그 번호가 이제 있을 그 부분과 앞과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흐름, 내용 파악이 자연스러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일단 결국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먼저 접근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자, a slower vehicle. vehicle,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lower vehicle comes to. 이거 comes to halt는 멈춤, 정지 이런 의미거든요. come to 대상하게 되면은 어떠한 상태에 다다르다, 이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slower 자동차는 천천히 달리는 자동차는요. 멈추는 상태에 다다릅니다. 즉시, immediately, 즉시. 자, while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어떤 의미였죠? 아까 전에 두 가지 의미 있다고 했죠. 보세요. 주어, 동사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는 접속사로 두 가지 의미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하는 동안, 그렇죠? 두 번째는 반면, 역접의 의미. 완전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일지 적절하게 파악하면서 읽어주는 센스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slower vehicle, 그리고 뒤에는 faster one, 더 빠르게 달리는 one은 vehicle을 받는 대명사. 앞에 vehicle 있으니까 받는 대명사. takes a long way, 좀 이렇게 긴 way, 어떤 거리, 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거 더 긴 어떤 그런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way입니까? to stop, 멈추기 위해서는 좀 더 긴 long way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and speed는 동사로 미끄러지다. 그리고 또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긴 거리를 뭐 때문에? the law of inertia. 이건 뭐죠? 알면 좋고 모르면은 뭐 괜찮아요. 크게 상관없어요. 자, 우리 일단 이건 법인데 무슨 법칙 이런 거 하잖아요. 관성의 법칙이에요. inertia 관성입니다. 자, 관성의 법칙 때문에 뭔지 알죠? 그쵸? 이렇게 갑자기 멈추면 천천히 달리면 금방 멈추는데 쌩 달리고 있으면 쭉 하고 미끄러진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었던 거예요. 이게 들어갈 위치를 찾으려면 어때요?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어디에 바로 앞에 문장하고 잘 내용을 파악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most of the fatal accidents. 자, 여기에 전치사고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 뭐 판문 파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제 얘 fatal은 되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되게 치명적인, 위험한 이런 의미의 형용사예요. 로 여기서 쓰였겠죠. 자, 정말 위험한, 정말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사고들 대다수는 occur, 발생합니다. due to 전치사 because of하고 똑같아요. due to 앞에서 한번 끊어보도록 하죠. 물론 묶어줘도 좋습니다. 자, overspeeding, 뭐 때문에 스피드를 넘는, 그렇죠? 규정 어떤 속도를 초과하는 초과 속도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자, it is a nature psyche of humans. 볼게요. 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주어예요. 그렇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psyche는 마음이에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뭐 하고 싶은 거? to excel. 엑셀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엑셀 브레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엑셀 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앞서다, 뛰어나다.
여기서 excel at 하게 되면은 at 이하의 뭐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뭐 마음이래요. 그쵸? 근데 여기 얘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좀 생뚱맞다는 느낌. 얘는 그냥 확실하게 아닌 것 같아요. 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아직 문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접속사 if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man is sure. 사람, 여기서 man은 뭐 남자 이렇게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확실히 achieve infinity in speed. 스피드상의 어떤 무한함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막 성취하고 싶어 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계속해서 가볼까요? 그러나 when we are sharing the road, 다른 유저들하고, 그쵸? 다른 유저들, 다른 이제 운전자들 얘기하는 건데요. 다른 운전자들하고 도로를 쉐어해야 될 때, 그러나 우리가 쉐어해야 될 때, 우리 혼자 달리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항상 remain behind some or other vehicles.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차들의 뒤나 혹은 뭐 그 앞에 뭐 이렇게 항상 우리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앞뒤에 다른 차들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일단 아직 끝나지 않아서 번호가 안 났기 때문에 계속 내용 파악합니다. Increase in speed. 스피드 상의 increase, 증가는요. 스피드 증가는 multiplies가 여기선 동사로 쓰였군요. 크게 이제 증대시키다. 뭐를 증대시킬 거예요? risk, 위험을요. 무엇의 위험? 사고의 위험. 그리고 severity 같은 경우는 격렬, 혹도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뭐 강도 이런 의미도 있어요. 뭔가 어떤 뭐 부상의 강도, 정도, 심함,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injury, 부상의 어떤 그런 정도나 사고의 위험성을 multiplies, 더 크게 증대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 않나요? 이게 읽는 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사고가 딱 벌어졌을 때 사고 동안에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내용 파악을 했어요. 이제서야 2번이 나왔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뒤를 좀 더 읽어볼까요? Faster vehicles are more prone to. 여기서 prone to라고 하는 표현 좀 체크하시고요. be prone to 하게 되면 주어가 to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prone to는 to 이해하기 쉬운. 그러니까 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은요, 더 뭐 하기 쉬워? 사고 나기 쉬워. 뭐보다? slow one. 천천히 달리는 것들보다. 더 천천히 달리는 자동차보다. higher speed, the higher, 이거 저번 시험에서도 나온 바로 그 문법 포인트인데, 더 higher speed. 더 빠른 스피드일수록, 더 greater risk. 자, 더 큰 리스크, 위험이 따른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하다. 뭐 이런 의미의 표현이 되겠네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빡 박아놓고 가도록 합니다. 자, 지금 점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점점 스피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더 빨리 달리는 자동차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거의 뭐 단어만 계속 말장난이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음이 느껴지고 있군요. 자, 높은 스피드에서 자동차는 더, 그쵸? greater distance to stop. 멈추기 위한 더 이제 큰, 긴 어떤 그런 거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어때요? stop, 바로 멈출 수 있고 얘는 더 긴 거리가 필요하다. 지금 이거하고 부합하는 내용이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반복적이고 뭔가 지금 비슷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다가 비로소 여기에서 더 높은 스피드에서 빠른 스피드에서 자동차가 멈추는데 더 greater distance가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3번 뒤에 자, vehicle moving on high speed. high speed로 이동하는 자동차가요. 그런 자동차가 말이죠. greater impact. 가지게 될 거예요. 더 큰 어떤 영향을. crash, boom. 이거 얘기하는 거지. 자, 전체 사고 한번 이렇게 묶어보고 나면 자,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제가 더 이상 이제 해석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할 것 같아요. 한스 같은 경우는 2로 인하여, 2에 따라 더 많은 어떤 injuries, 어떤 부상들도 갖게 될 겁니다. 야기하게 될 겁니다. 뭐 여기까지 보니까. 지금 이 문장이 3번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앞에서 3번 바로 앞에 있던 문장이 지금
빨리 달리는 자동차는 스탑하기 위한 더 greater distance가 필요한데 바로 뒤에 이어진 내용이 slower vehicle 같은 경우는 금방 멈출 수 있어.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아주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비슷한 흐름이기는 하지만 각각 번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쵸? 그런 보기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서 바로 앞뒤의 내용하고 비교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빠른 자동차는 더 긴, 여기서 앞에 나온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면서 더 긴 거리를 미끄러져 가고 스키드, 왜 스키드 마크 이런 거 하잖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서 또 하이 스피드 자동차가 더 크래시했을 때 더 큰 어떤 영향을 가진다는 거죠. 많이 상처도 입고 더 많이 부셔지기도 하고. 자, 그런 내용 되겠네요. 그 뒤에 보게 되면요. 뭔가 이제 이거는 그냥 해석하는 것만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First coming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가오는 이벤트. 이벤트 항상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사건 이런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런 사건들을 저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판단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정답은 3번이라고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삽입절 문제는 요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각각 번호가 있는 보기에 바로 앞에 있는 문장들을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단어들, 뭐 halt, 멈춤, stop, 정지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 psyche, 마음이나 정신, multiply가 지금 동사로 쓰였다. 그쵸? prone to, 뭐뭐하기 쉬운 이라고 하는 표현. 뭐뭐하기 쉬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요. 이런 표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be subject to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nertia, 관성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infinity, 되게 익숙한 단어기는 한데 의미가 무한대, 무한정. 격렬, 혹독, 자, severity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다가 이제 정도 혹은 강도 이런 의미로 본 문장에서는 해석이 되었으니까요. 그거 하나 같이 정리해드리고 자, 드디어 어휘 문제, 독해 문제를 드디어 한번 벗어났습니다. 살짝 숨 좀 돌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어휘 문제니까 뭐 유사한 거 찾는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 B, C, D 단어하고 요거하고 같은 걸 찾아야 되거든요. 일단 뭐 sturdy란 단어도 내가 알고 A, B, C, D에 있는 단어를 내가 다 알아.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맥락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될 겁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professional. professional 같은 경우에 뭐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지금은 S 붙었으니까 그쵸?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전문가겠죠. 전문가들이요. be called in 소집이 되었잖아. to examine 뭔가 검사하다, 점검하다. 건물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after the event 어떠한 그 이벤트 사건인가? 어떤 그 사건 이후에 그리고 with and 뒤에요. 지금 전치사 나왔다. 그래서 나는 괄호를 열 것이야. with careful study 또 전치사가 이어진다. 그래서 한 번에 이어서 가보도록 할 것이야. 여기까지 가볼까요? 자, with study인데 어떠한 연구야? careful 뭔가 이제 신중한 어떤 연구라든지, 그쵸? 연구 무엇에 대한 신중한 연구라고 볼 수 있겠어요? damaged 손상을 입거나 혹은 손상을 입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어떤 신중한 점검이나 연구를 가지고 그쵸? try to determine이라고 하는 요 단어 무언가를 알아채다 혹은 결정하다 이런 의미의 타동사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타동사 뒤에 지금 누가 따라 나오고 있어요? if가 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이를테면 to, see, if절이나 이 자리에 지금처럼 determine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to check if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 우리 if를 만약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타동사라고 하는 것 뒤에 목적어 자리인데 따라붙은 if절 같은 경우는 명사절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를 to see, 보기 위해서. 이거는 결정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죠. 자, 뭘 하기 위해서요? 자, the way buildings are designed or built can be changed to make them more sturdy. 문장 구조 아시겠어요? 명사가 보이더니 명사가 또 보이고 동사 보이더니 저기 동사 또 보이고 뭐 이런 구조. 자, 이럴 때는요. 지금 제가 썼으니까 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 커다란 주어, 동사 사이에 안긴 작은 절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문장 구조 막 끊기 연습하고 제가 조금 더 문장 설명해드리고 이럴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건물들이 디자인이 되고 지어진 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용사절인 거죠. 방법이 can be changed,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야. To make them, 걔네들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more sturdy. 아니, 건물들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겠어요? 더 튼튼하고 더 안전하고 견고하고 뭐 이렇게 만들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sturdy는 바로 그런 의미 되겠습니다. 안전한, 튼튼한, 견고한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A, B, C, D에서 딱 골라봐요. 감이 안 와요? 그러면 또 나의 선물 있잖아? 볼까요? sturdy, 튼튼한, 견고한, artificial, 인위적인, 인공의, 그리고 concrete, 구체적인, 명확한. 막 콘크리트 뭐라고 하지? 왜 그 시멘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또 생각나가지고 요거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저는. 자, 요거 단어 의미 정확하게 체크 좀 해주시고요. robust, 튼튼한, 강력한. 여기 있구나. 너하고 같은 의미 여기 있구나. versatile, 다재다능한, 다목적의. 나머지 의미 체크해 주시면서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아이고 4번이란다. 3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로버스 정답이야 이거 손으로 4번 가서 체크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괜찮나요? 어휘 문제는 나올 때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유의어 같은 것들을 잘 좀 묶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turdy 하고요. robust는 유의어로 반드시 기억하시고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유의어. 동의어로 묶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행히 그 다음에 또 독해 문제 아니고 어휘 문제예요. 너무 좋은 것.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 빈칸에 들어갈 단어. 그런데 이거는 방금 전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만만하지는 않군요. 자, 내용 파악을 해야만. 결국 이거는 그냥 양다리 문제인 거 아닌가요? 독해도 해야 되면서 어휘도 알아야 되는. 요즘은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어쩔 수 없어요.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갑이고 우리는 절대적인 의리입니다. 이렇게 내시겠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저랑 같이 연습하면 되죠. 그죠? 자, employer 봐봐요. ER로 끝나면 고용주, employee, EE로 끝나면 이제 고용된 사람들. 그죠? 자, 고용주들은요. 봐봐. 조동사잖아. 조동사는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는데 when 부사, and 부사. 는 해석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기 동사 원형 있죠? 이렇게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maintain, 유지하다, 뭐 보수하다, 뭔가를 이제 계속 지키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규칙적이고 적절하게 유지, 보수 진행해야 됩니다. equipment and systems들을 규칙적으로 유지, 보수해야 된다 이거죠. 자, 어떠한 equipment, 장비와 시스템들인 겁니까? installed on heat producing equipment. 열을 생산하는 그런 장비가 설치가 된 그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적절하게 maintain, 유지, 보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내용까지 끝나는데 투부정사가 연결되면은요, 문장이 완벽한데 그 뒤에 투부정사가 붙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아니, 어찌됐든 간에 문장이 이렇게 완벽한 거야. 문장 구조상 완벽해. 근데 뭔가가 더 붙고 싶어. 이런 것들은 죄다 다 수식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자리에 한 단어가 오면은 뭐 부사가 올 수도 있어요. AD는 부사. 두 번째, 구가 오고 싶어요. 가장 유명한 구라고 할 수 있다면 전치사가 명사 데리고 오는 뭐 그런 구조 많이 오죠. 그리고 또 투부정사 구, 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뭐 그런
대표적인 또 많이 쓰이는 수식어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세 번째는 접속사가 부사절 접속사가 절을 이끌고 올 수도 있는데 우리 일단은 1번하고 2번 정도만 먼저 연습해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To prevent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 prevent 예방하다. 자, accident. 우리 방금 전에 accident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accident 사고였죠. 이거는 뭐였어요? accidental T-A-L로 가는 거는 우연한 사고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쵸? 뭔가 좋은 우연은 아니야. 우연한 ignition은 점화. 불 붙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연한 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어떠한 점화겠어? materials의 점화거든요. 오호. 자, materials는 뭔가 재료, 자재 이런 것이 되겠는데 어떠한 재료에 불이 붙는 거겠어요. A, B, C 가볼게요. A, B, C, 잠깐만 A, B, C다 그래. 1, 2, 3, 4. 1, 2, 3, 4. 자, A, B, C, D.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철떡같이 알아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disposable.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resourceful. resource는 뭔지 아는데 resourceful까지 붙으면 무슨 의미지? information은 아는데 informative는 뭘까요? combustible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아마 막막한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뒤에 한번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할게요. 아는 단어면 확인하시고요. 모르면 외우면 되죠 뭐. 자, disposable, 일회용의. 그러니까 일회용 물질의 점화 맞나? 그게 맞을까요? resource가 어떤 이제 뭔가 원천이라든지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막 원천을 샘솟는 지략 있는 기략 있는 보통 사람 명사 꾸미죠. materials를 꾸미긴 조금 의미가 적절하진 않겠네요. informative, information 정보야. informative는 유익한 materials에 불이 붙어 그것도 말이 안 되겠다. 그러면요, 얘군요. combustible, 불이 잘 붙는 가연성에. 그치, 불이 잘 붙으니까 그런 물질에 우연이라도 ignition, 점화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 맥락상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보니까 A, B, 1, 2, 3, 4번 중에서 4번이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면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1, 2, 3번을 내가 아는 단어라고 한다면 1, 2, 3번이 맥락상 아니야? 그러면은 뭐 제끼고 나머지를 정답으로 골라주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센스도 한몫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7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골라 달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제 문법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그 지문 속에서 어법상 그 맞지 않는 부분을 골라야 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꽤 긴데 그래도 좀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는 어떤 전체적인 지문에 정확한 해석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밑줄 친 부분은 이 긴 지문 속에서 그냥 딱 4군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해석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밑줄이 빈칸이 그리고 밑줄이죠. 밑줄 쳐져 있는 그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더 중요하다라고 알고, 그리고 우리 이제 크게 내용 파악은 가볍게, 그러나 이제 밑줄이 쳐져 있는 문장들은요, 그 구조를 좀 잘 살펴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infectious라고 OUS로 끝나고 있는 이 단어는 형용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infection은 전염인데, 요거는 전염성의 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겠네요. 요 명사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disease는 질병이죠. 전염성이 있는 전염성 질병이 주어가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such as는 같은 단어 동의어가 있으니 그게 바로 like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다 동사의 like가 아니라 전치사의 like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같이 둘 다 전치사일 때 such는 전치사고요.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 아까도 봤던 것처럼 전치사가 나왔어. 그럼 뒤에 이렇게 명사들이 정말 여러 개가 지금
쪼로로록 나열되고 있죠. 이 such as라고 하는 전치사가 4개의 명사를 뒤에 주렁주렁 달고 결국은 뭐예요? 명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치사, 명사는 내가 묶어줬죠? 수식어 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이게 어차피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봤을 때 그냥 구조상 얘는 수식어구구나 뭐 해석을 하면 좋고 안 돼도 크게 뭐 이렇게 치명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치사고 그 뒤에 명사를 데리고 있는 구조상 얘는 오케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뭐 보자면은 소아마비, 폴리오 얘는 읽을 수 있겠죠, 콜레라. 그리고 스몰팍스 같은 경우 아니 tuberculosis 이런 거 뭐예요? 그러니까요, 말이죠. 유난히 어려워요. 일부러 질병 이름만 제가 모아가지고 쭉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뭐 fever, 옐로우 피버, 황열병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콜라이, 대장균에 이르기까지 되게 다양한 어떤 질병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스몰팍스는 천연두였고요. 결핵이라고 하는 의미였었네요. 요거는. 그러니까 굳이 뭐 해석을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뭐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일단 1번 어법상 괜찮습니다. disease가 주어였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hav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have 뒤에를 보니까 historically 부사 뒤에 pp까지 있군요. 그러면은 have, pp 같이 동사인 거예요. have, pp 뭐뭐 해왔다 혹은 뭐뭐 했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참 좋겠고, 자 이렇게 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2개 이상의 단어가 함께 동사 역할을 하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동사를 꾸미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저런 자리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야기해 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요 야기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야기해 왔습니다. 무언가를 야기했을까요? 여기까지가 동사고요. 자, sporadic epidemics. 자, sporadic은 형용사로 epidemics라고 하는 명사.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될 건데요. 자, sporadic은 산발적인, 이따금의, 종종 발생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epidemics는 전염병이에요. 자, 전염병을 이제 발병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of부터 봐봐요. of 뒤에 명사 온다면서 그래서 여기는 명사는 아니지만 동명사라고 하는 게 왔다라는 거죠. devastate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 쓰게 되면 뭔가 대단히 뭐 파괴적이다. 그쵸? 뭐 그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압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요거는 동명사인 줄 알았더니 동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뒤에 오는 명사를 그쵸? 꾸며주는 분사로 봐야 되겠네요. 물론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얘가 뭐뭐를 하는 뭐뭐 되어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그때는 분사, 형용사. 지금은 이것만 딱 봤는데 뒤를 봤더니 proportions라고 하는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것보다는 대단히 뭔가 파괴적인 규모의 그런 산발적인 그런 그 전염병들을 야기시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전치사의 목적어로 이렇게 명사구가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동명사 아니고 분사 형용사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되면 좋고 아니면 넘어가도 돼요. 왜? 전치사구니까.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으로 가서요. 자, these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epidemic, 전염병이었잖아요. 이런 전염병 질병들이요. being 보이고 frequently라고 하는 부사가 이렇게 보이고 spread라고 하는 단어 뒤에 through 전치사 보이거든요. person to person contact. 자, 뭐를 통해서 얘도 역시 전치사입니다. 뭐뭐를 통해서 사람 대 사람의 contact 어떤 접촉을 통해서 퍼진다. 그쵸? 종종 이제 퍼지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spread가 이제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제가 뒤에다가 일부러 단어에다 적어놓기는 했는데요. 이 spread가 뭐 명사일 때나 동사일 때는 의미는 비슷합니다. 뭔가가 퍼지다 또는 퍼뜨리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얘가 무언가를 퍼뜨리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이게 되면 주어가 퍼지다라고 쓰일 때는 사실은 병이 뭐 어디 사이에 뭐 널리 퍼지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굳이 이 frequent이라고 하는 부사 앞에 being이라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쟤를 무시할 수가 없어. 얘가 여기에 들어가서 적절한가 아닌가. 그러니까 얘가 혼자 동사라고 보기에는 얘가 여기 왔을 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병이 퍼지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수동태 표현으로 be spread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수동태가 뭐예요?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분 사형이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되어지다 라고 하는 걸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로 만든 어떤 형용사 중에서 분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화면을 봐주세요. 자, 뭐뭐를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면 현재 분사로 이제 ing를 붙여줄 수 있겠지만 뭐 동사 뒤에다 ed를 붙이는 방법도 있고 모양이 아예 바뀌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모양이 동일한 경우도 있어요. 자, 얘는요 과거분사 형태가 모양이 동일해서 be spread가 되어지다, 즉 분사 형용사라고 볼 수 있죠. 형용사,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타동사가 이제 수동태가 되어서 BPP 형태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being spread일 거야, be spread일 거야 라고 보면 이렇게는 be spread는 이렇게는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being 같이 이렇게 동사 뒤에 ing를 붙인 거는 동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spread가 동사가 되긴 하지만 명사도 되고 그 앞에 단어가 being, 얘 일단은 좀 염두에 두고요. 조금 더 구조를 보자고요. 전치사구로 자 매짐하고 나니까 컴마하고 but 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 they also usually occur 이란 동사 여기 있잖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and, but, or, so, yet 뭐 이러한 등위 접속사들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앞에 문장하고 컴마하고 의미에 맞는 등위 접속사 들어온 다음에 또 주어 동사로 이제 절이 뒤에 따라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컴마하고 but 주어 동사가 왔다는 얘기는 그 앞에 문장도 뭐라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있는 어떤 완전한 절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비동사 be spread로 쓰기에는 이 ing 표현이 동사가 될 수 없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needs부터 but 앞까지 봤을 때 제대로 문장의 어떤 형태를 갖춰주려면 being이 아니라 제대로 주어에 맞춘 어떤 비동사의 형태 am, are, is나 was, were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동사가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ing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동사 원형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비동사지만 그게 시제나 어떤 주어하고의 수일치에 따라서 am, are, is나 과거이면 was, were의 형태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게 적절할까요? 이러한 전염병들이 종종 퍼지게 됩니다. 네, 병인 거니까. 그리고 여기 but과 연결된 동사의 시제가 현재인 걸로 봤을 때는 여기도 역시 현재 시제. 근데 복수 주어랑 연결될 수 있는 비동사니까 얘를 are로 써주면 좋겠네요. 정답이 벌써 나왔어요. 1, 2, 3, 4 다 봐야만 꼭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큰 맥락만 파악하시고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 영어를 막 담아가지고 해석하시고 막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 정확한 해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문장 구조를 볼 줄 아는 눈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 파악하실 때 기억해 주실 것은 문장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은 누가 하는 역할? 동사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동사가 있나 없나, 동사가 제대로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사실 되게 많이 남았죠? 그렇죠? Contaminated food, 뭔가 이제 오염이 된 음식 때문에 발생을 또 종종 하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거. despite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어쨌든 내용은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려워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어떠한 부분인지 저한테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은 또 꼼꼼하게 답변을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우선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병명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병명 하나하나 모른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어휘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such as는 like, 전치사 like와 같은 의미로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의미를 가진 전치사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sporadic 그리고 devastating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로 쓰였군요. 근데 ing 띄면은 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proportion이 부분이랑 비율이라고 하는 의미가 물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devastating proportions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뭔가 대단히 파괴적인 규모, 강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는 게 이 지문에서는 더 적절하겠다 싶네요. 그리고 precautions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안전 예방책, precautions는 예방책이라는 단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주요한 단어 되겠죠? 자, culprit, 범인, mosquito, pest, 달갑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 7번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벌써 8번이에요. 아, 힘들다. 여러분 힘드시죠? 전 안 힘든데. 또 독해 문제군요. 힘을 내볼까요? 주제. 아까도 오늘 첫 시간이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으로 그 다음번부터 진행이 되는 수업들은 조금 더 바로 설명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효과적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 일단 첫 번째 뭐 한다? 도입부 내용으로 핵심 내용을 파악합니다. 이 핵심 내용은 그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될 거다? 반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읽어 나가다가 보니까 필자가 의도하는 바가 딱 한 문장이 정리가 딱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을 딱 발견하는 거야. 게이드. 그러면은 그 문장의 요약 잘 되어 있는 선택지를 고르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어떤 가장 핵심적인 전체 내용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줘야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분명히 언급은 되고 있는데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그런 보기는 오히려 주제, 요지, 제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내가 이번에다가 쭉 얘기했어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도입부 읽습니다. 자, 7 minutes. 7분이 주어야 can seem like 뭐뭐 같아 보이다. 어떤 거 같아 보여요? long time. 긴 시간 같아 보인대요. 만약에 그대, 여러분이, 당신이 have nothing to say.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면 7분은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도입부를 읽었지만 뭔 말인지. 자, your first task. 여기 컴마 보이죠? 보세요. 문장을 읽는데 컴마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문장 안에 컴마가 하나가 있으면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가라 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지만 보다 보니까 컴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명사나 명사구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컴마 안의 내용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마가 보이면 이거는 뭐구나? 길이가 어찌되었든 간에 결국은 앞에 있는 부분을 설명해주는 수식어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계속 보자고요. 자, 당신의 첫 번째 일이야. task, 업무나 일. 자, then, 그러면, 그때, 그 후에 중에서 여기서는 해석이 뭘로 될까요? 그러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뭐다? to research, proposal. 어떤 proposal?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 동사는 명사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앞에 접속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봐봐. give가 주다예요. 그러면 be given은 주는 게 되어진 거니까 받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받은 제안 있죠? 제안을 research, 조사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일이래요.
자, 이제 슬슬 좀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나요? 또 좀 더 읽어봐야죠. Even those topics. 그러한 토픽들이 비록 심지어 그 토픽이 on which you are an expert. expert는 전문가거든요. 당신이 그 토픽의 전문가를 할지라도 우선은 search, research, 조사를 하는 게 첫 번째 일이다. 뭐 이런 내용이군요. 토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proposal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군요. is likely. likely는 뭐뭐 같은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뭐뭐 할 것 같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s likely that 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대절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be likely to 동사, to 부정사 해서 주어는 뭐뭐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is는요 분명히 주어 자리에 있긴 하지만 별 의미가 없네 가짜 주어. 그것은 뭐일 것 같아요? 대절 이하가 진짜 주어. 내용 바로 봅니다. somewhere 어딘가에서. 그건 어딘가가 될 수 있어? 자, on the internet, 인터넷일 수도 있고요. encyclopedia, 아이고 왜 끊어졌군요. 내려와 있지만 이거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일 수도 있고 newspaper일 수도 있다 이거죠. You will find a piece of evidence. evidence는 어떤 뭐 증거, 단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곳은 newspaper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문일 수도 있고, 백과사전일 수도 있고, 인터넷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단서냐면, 어떠한 단서? 자, 이거 또 나왔네. devastate. 뭐였죠? 되게 강력하게 파괴하다 이런 의미였었잖아요. 되게 강력하게 뭐 할 수 있는 목적을 봐야 될 것 같아. Your opponent의 argument. opponent는 상대자거든요. 여러분들의 상대자의 argument, 논쟁을 강력하게 그냥 확 밟아버릴, 무섭다. 조금 무서운 표현이다. 그럴 수 있는 어떤 evidence를 찾을 수 있는 뭐 방법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거 지금 뭐예요? 뭔가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하나 나왔어. 그렇지 않나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Try to think. 뭐 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생각해보시라는 거죠. 뭐 하도록 어떻게 여러분들이 argue, 논쟁을 할 수 있을지 the other side of the proposal. 그 제안의 어떤 other side, 반대면 있죠? 다른 면에 대해서 어떻게 argue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as if 접속사예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as if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마치 당신이 당신의 opponent, 상대자, 반대자인 것처럼 어떤 그 당신의 proposal, 제안의 the other side, 다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거 뭔가 논쟁에 대한 이야기군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찬반 토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once you have listed. 봐봐요. once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다면 once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once가 접속사일 때 해석은 일단 뭐뭐 하면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list 동사다 목록화 시킨다면 their argument. 여기서의 their은 뭐겠어요? your opponent 얘기하는 거겠죠? your opponent의 어떤 argument들을 이렇게 목록화 쭉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make sure. 뭐가 확실합니까? You have answers. 당신은 그들에 대해서 answer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확실합니다. 지금 한 여기까지 읽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한번 보고 오고 싶어요. 자, oppose 하게 되면 이제 반대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controversial decision 결정인데 controversial 하게 되면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논란이 일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결정을 반대하는 것. 이건 전혀 아니죠. 상대자의 어떤 논쟁을 미리 생각해 봐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인 거지. 자, making an effective speech. speech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논쟁, 뭐 찬반 토론 이런 느낌이지 speech는 아니었었어요. speech는 연설이잖아요. 일단 1번하고 2번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읽었는데 절반이나 줄였습니다. 승산이 있어요. 3번 가볼까요? 자, measure. 동사로 가게 되면 측정하다. opponent의 weakness. 요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opponent, 상대자의 weakness는 뭡니까? 약점이거든요. 약점을 이제 측정하는 거야.
걔네들이 뭐가 약할까? 이런 것들을.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디베이트를 준비하는 것. 조금 더 이 3번하고 4번 중에서 헷갈리고 있던 찰나에 조금 더 읽다 보면요. During the debate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있군요. 여기서 나오는군요. 디베이트는 토론이잖아요. 자, 토론에서 여러분들이 그죠? 상대편의 어떤 그런 찬반 토론 중에서 잘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분석하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세부적인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뭐였어요? 너무 세부적인 한 단편적인 내용인 것이고 이거를 주제로 가기에는 조금 더 큰 내용을 봐야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디베이트라는 단어가 물론 뒤에 감사하게도 나와줬지만 나오지 않았어도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게 결국은 찬반 토론 같은 디베이트 그런 내용에 준비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쭉 단어들을 확인해 보시면서요.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끝이 보입니다. 정말 독해 문제가 많군요. 자, 요지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 그리고 제목, 요지 문제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접근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내용 중요합니다. 갈게요. The 롤러코스터가 돌아왔다. 더 읽어볼까요? The king of the amusement park는 놀이공원인데 rides. 자, 놀이공원에 이제 탈 것들인 거겠죠. 그 탈 것들의 킹은 왕은 이 여기서의 그 놀이공원의 탈 것들의 왕이라는 건 롤러코스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왕은 뭐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Ups and downs over the years. 자, 수년간 업 앤 다운을 겪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롤러코스터에서 위아래 고저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다. 이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now 이제 롤러코스터는요 more popular than ever. 이거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문장은 more than이잖아요. 근데 비교 대상이 ever이야. 지금까지 보다도 더 인기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비교급을 통한 최상급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롤러코스터는 가장 인기가 있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롤러코스터들은 first cut on 요거. 자, 과거 시제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first catch on이라고 하는 표현은 처음으로 유행을 하다라는 표현으로 롤러코스터가 처음으로 유행을 했었대요. 언제요? 1920년대에. 그때도 롤러코스터가 있었군요. 자, there were 있었다는 거죠. 뭐가 있었어요? 얘는 주어가 뒤에 와야 되는 표현입니다. There is, there are. 과거 형태죠. 자, more than. 참고로요, 여러분, more than은 over, 뭐뭐 이상이라고 하는 over과 같은 의미 기억하시고요. 자, 뭐 이상? 1,500개. 이러한 rides. 롤러코스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at that time.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1,500개나 있었대요. 와우, 놀라운데요? 계속해서 가볼게요. 1940년대에 사람들은 시작했다. 뭘 시작했을까? 사람들이 뭘 시작했을까? To lose interest in roller coaster. 어머머. 1920년대에 처음 유행하기 시작해서 1940년대에는 어떤 롤러코스터에 대한 관심을 잃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러한 feeling, 느낌이 바뀌었대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롤러코스터가 완전 인기 짱이잖아. 그쵸? 그 얘기인 거지. 한번 인기를 잃었다가 좀 관심을 조금 그쵸? 잃었다가 지금은 다시 인기가 많아졌다. 그런 내용이군요. 자, more than 100 roller coasters. more than 또 나왔어. 100개가 넘는 롤러코스터가 go 증가했다. 미국에서. since 이후로 1920년대 이후로 100개 이상의 롤러코스터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one of the newest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 중에 하나가 Thunderbolt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거래요. 뉴욕에 있는 롤러코스터 썬더볼 익스프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트랙은 그거지 뭐 이제 그 롤러코스터가 이제 갈 수 있도록 밑에 깔은 레일 그게 트랙이겠죠? 트랙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스틸로 만들어졌고요. 자, 3,100피트 길이에 1,200피트 높이 그리고 루프는 along the tracks. turn riders completely 완전히 upside down이 뭐인지 알겠죠? upside down 이거예요. 뭐 이렇게 엄청 긴 막 지금 자세히 막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 루트가 트랙을 따라가는 그 루트는요. 그 모양 있죠? 그 루트가 라이더 타는 사람들을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거,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군요. 5 times in a 2 minutes ride. 2분 타는데 5번을 돈대요. 정말 재밌겠네요. 정말 재밌겠어요. 너무 타고 싶다. 자, 나는 또 여기서 참지 못하고 ABC 1, 2, 3, 4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요지입니다. 자, 롤러코스터가 originated in 하게 되면요. 뭐뭐에서 유래되다, 비롯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뭐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 미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유래가 되었다 이야기가 요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명확한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고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얘는 아닌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는요, 때때로 위험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왔는데 3번 볼까요? 자, 다양한 various types of 다양한 종류의 롤러코스터가 있다. 이것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가요, 다시 얻었습니다. have pp regained 했습니다. 인기를요. 이거 있잖아요. 정답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서 정답을 딱 4번 하신 분들이 되게 아깝게 틀렸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언급이 됐잖아요. 아까 전에. 그쵸? 20년대부터 유행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40년대 한번 관심을 잃었다가 지금은 다시 인기가 있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정답 4번이 왜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드리죠.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하는 게 요지가 될 수 있고 주제가 될 수 있고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언급됐던 한 일부분만 가지고 그게 요지나 주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인기를 얻은 건 사실이지만 이게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세부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2번하고 3번은 조금 더 읽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뭔가 되게 다양한 종류의 롤러코스터, 하긴 100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다양한 종류기는 하죠. 자, 지금까지는 뉴욕에 있는 롤러코스터 이야기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긴 one of the fastest, 가장 빠른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요, 이런 거래요. 킹스 아일랜드에 있는 비스트라고 하는 거.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자, 신시내티, 오하이오 주에 있는 신시내티에 있는 요거래요. 이것도 롤러코스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또 7,400피트의 길이 엄청 기네요. 스피드는 막 이렇고 난리도 아니야. 그리고 뭐 early roller coasters reach the top speed of 6 miles. 자, 뭐 여기까지 이제 봤을 때 초기에는 속도도 이 정도였고 wooden tracks, 나무 트랙이었는데 지금은 뭐 강철로 만든 트랙이고 뭐 이런 롤러코스터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답 찾아볼까요? 자, 2번 롤러코스터가 위험하다는 내용은 아닌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되게 좋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인기도 있고 이만큼 발전했고요. 이렇게 다양한 겁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문제에 접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좀 유심히 보세요. 저랑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순서를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두렵거나 많이 좀 이렇게 토할 것 같은 느낌 받지 않으시면서 문제 접근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finally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뭐를요? 대화. 아싸.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화. 너에게는 하트를 주겠어. 자, 이거는요, 뭐 보기를 먼저 보실 필요는 없고요. 먼저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쯤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는걸? 이라고 파악하고 보기 보면은 답 금방 나올 겁니다. 가볼까요? Hello, hi, Lapar.
내 친구 이름 라파엘 있었는데, 그쵸? 자, this is Stacy. Oh, hi. Did you get home alright? Get home? 집엔 잘 갔니? Yes, thanks, but I wanna apologize. 근데 갑자기 나 사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B가. 어젯밤 일 사과하고 싶은데 it was so dumb. 이라는 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되게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이런 의미거든요. 아 정말 멍청이 같았어. 내가 멍청이 같았다는 얘기인 거구나. 왜 그렇지? To put my coffee on the floor. 커피를 바닥에다가 쏟은 거지. 내가 커피를 쏟다니. 정말 바보 같았어. 정말 미안해. Forget it. 잊어버려. Nothing. 별거 아니야. 자, but it must have made a really ugly big stain. Stain. 얼룩. 얼룩. 진짜 배기 싫은 어글리한 그런 엄청 큰 스테인을 만들었을 게 분명한데 어떻게 I wanna pay for 돈을 좀 부담하고 싶은데 내가 말이야 cleaning 내가 세탁비 줄게. Listen Stacy 박력 있어. Listen Stacy it's not a big deal.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사양하고 있는 거지. 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나니까 B가 Well, if you say so.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But 그렇지만 I'm really sorry about that. 정말 미안하기는 해. 이러면서 얘기 흘러가거든요. 뭐 어렵지 않아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지? 자, 1번부터 볼게요. You better.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너 뭐뭐 하는 게 좋겠다. You better report it to the police. 그 경찰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거? 아니 폴리스한테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괜찮아, 별거 아니야. 경찰한테 얘기해. 이거는 이런 반전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정답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we will negotiate 같은 경우는요, 협상을 하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better prices. supplier 같은 경우는요, 가격도 나왔고요, supplier도 나왔는데 이런 단어하고 동의어로 나올 수 있는 단어라서 적어드릴게요. vendor. 이 vendor 같은 경우가 노점상이나 행상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돼요. vendor, 노점상, 행상인. 길에다가 물건 깔아놓고 파는 사람들은 street vendor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supplier 같은 경우는 supply,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업체, 뭐 납품업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왜 나왔을까 싶었어요. 바로 빈칸 앞에 요거 있잖아요. big deal, deal이란 단어 때문에 업체하고 더 좋은 가격을 한번 협상을 할 거야, 뭐 이런 함정을 낸 거지.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쵸? It's not a big deal 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란 딜이 아니라 그냥 별일 아니야 이라는 의미의 not a big deal 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2번 아니고 3번 She must have gotten stuck in lots of work. 이게 뭔 얘기야? 자, you know accidents happen in race. 너도 알잖아. 사고는 항상 발생한다는 걸. 특히 파티에서는. 어젯밤에 파티가 있었군요. 그치, 이렇게 취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괜찮아, 별거 아니야. 파티에서는 뭐 항상 이런저런 일이 있기 마련이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래도 미안해. 괜찮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보시면 마지막 문제에 이제 단어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have got 같은 경우는요, 결국 이 단어 get 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시면서 get stuck in 이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정리해 주면서 우리 오늘 드디어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et stuck in 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무언가의 어떠한 일을 본격적으로 맹렬히 시작하다, 어떤 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정리 하나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또 열심히 공부를 또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준비한 선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나서 제가 나중에 또 준비해서 올려드릴 미니 테스트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하프 테스트 1회차니까 미니 테스트 1회차 문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야지,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되게 많은 지문들을 봤잖아요. 이 지문들 중에서 그쵸? 그냥 어떤 문제는 대충 뭐 주제가 이런 거구나, 어떤 문제는 이렇게 그냥 단어만 슥슥슥 보고선 답을 찾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슬렁슬렁 한 번만 보고 넘어가기에는 이 지문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지.
그쵸. 여러분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공부한 이 10문제 중에서 제가 핵심적인 어떤 좀 중요한 유형의 지문을 다시금 뽑아서 다른 유형으로 다시 바꿔놨어요. 정말 지독하자. 그쵸? 자, 여러분들이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공부하신 다음에 미니 테스트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더 문법적인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더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해서 복습 테스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료 특강으로 요렇게 8회차, 하프 테스트 8회차 준비하면서 미니 테스트 8회차가 함께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프 테스트, 미니 테스트로 완벽하게 소화하시면서 공부 완료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2회차에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